헨리 여권인덱스,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교류 자문회사 헨리앤드파트너가 발표하는 지수로 어느 국가의 여권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여권이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13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올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최강의 선진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전 세계 189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앙골라, 카메룬,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자 없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 하나만 소지하고 있으면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한국이 최근 코로나19를 잠재울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죠. 누적 확진자는 1200만 명에 육박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 4월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보다 2배 이상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손잡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지막 백신 개발 과정인 임상 3상을 진행한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정부의 2조 원 지원을 통해 내년 1월 1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 선포한 미국의 노바백스. 이들의 초고속 백신 개발 속도는 분명 코로나19로 꽉 막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현재 감염력이 10배나 강력한 돌연변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 여성 과학자 최혜련 미국 플로리다 스크립스 연구소 연구팀이 이 문제의 돌연변이를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D614G라고 불리는 코로나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거의 10배 더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활용하는 무기가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코로나 돌연변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숫자를 5배 더 늘어나게 했다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리며 전 세계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회사들의 충격과 절망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바이오 회사들이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한국에서 깜짝 개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1위 바이오 회사 셀트리온이 문제의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이태원 클럽 감염자가 처음이었는데 셀트리온이 발견한 항체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만들면 기존 약품보다 효과가 10배나 더 높아져 단기간에 체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이 셀트리온을 언급하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까지 관심을 보였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셀트리온 기업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자산이 1년 전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난 14조 2200억 원, 넥슨의 김정주 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대한민국 부자 순위 2위를 기록하였다 알렸습니다.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가 놀랍게도 국제백신연구소 IVI의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유엔의 주도하에 세워진 국제기구이자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라 그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한국과 독일, 스웨덴, 인도, 중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전세계 35개 국가와 WHO까지 참여해 국제백신연구소 설립협정에 가입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세계 공중보건을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발굴하고 개발 및 보급까지 담당하는 기구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자리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백신은 공평하게 보급되지 않는다. 국제백신연구소 IVI는 국경 없는 백신의 비전 기조 아래 세계 최초로 저가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고 이를 인도와 아프리카 등 콜레라 취약국가 20개 주민들에 보급해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라고 전하면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를 둘러싼 자국 이기주의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치료제 렌데시비를 3개월치를 싹쓸이했고 일본의 아베 정부는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 중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4제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상대적으로 방역 인프라가 더더욱 취약하고 자본력이 낮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난 후에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고통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김정숙 여사가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월 독일 영부인 비더벤더 여사와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닌 국제 공공재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모으는 데 성공했고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 마틸드 벨기에 왕비 등 전세계 퍼스트레이디로부터 김정숙 여사와의 전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모두 한국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는 현재 WHO와 35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핀란드와 마다가스카르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명예회장으로서 국제백신기구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리버풀은 지난 20일 구단 홈페이지에 1981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인터컨티넨탈컵 리버풀 대 브라질의 플라멩구전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갑자기 약 30여 년 전 일본에서 열린 경기의 영상을 올린 이유는 당시 유럽 클럽 챔피언 리버풀 대 남미 클럽 챔피언 브라질의 플라멩구의 대결이 있었는데 바로 28년 만에 리버풀과 플라멩구와의 재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에 우길기 형상이 들어가면서 한국 팬들의 항의를 받자 바로 삭제하고 공식 페이스북에 영어와 한국어로 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은 구단 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만 게시됐고 그마저도 한국 IP에서만 보여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우길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 팬들의 비판만 피하면 된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리버풀이 우길기 이미지가 들어간 그림을 올리면서 전날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리버풀은 22일 플라멩구와의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일본어 SNS 계정에 우승을 축하하면서 위르겐 클럽 감독이 오른손에는 지구를 왼손에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림을 올렸는데 클럽 감독의 배경에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우길기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일부 리버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빗살 무늬만 있으면 우길기냐며 비슷한 문양만 있으면 우길기라고 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길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는 이 우승은 브라질 팀과의 경기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본 계정에 올린 점, 배경에 일본어, 붉은빛,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모양, 중심에 둥그란 태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우길기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더 합리적입니다. 국내 팬심은 분노로 들끓었고 또다시 리버풀에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 결과 곧이어 해당 이미지는 삭제되었고 결국 글로벌 언론에서도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ESPN은 22일 위구르족 탄압을 비판한 아스날의 외질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한편 리버풀은 우길기를 사용했다가 한국 팬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은 일본의 우길기는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한다면서 특히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한국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축구 미디어 골닷컴도 리버풀 출입기자 닐 존스를 통해 구단의 공식 입장을 문의했고 대변인으로부터 불쾌감을 느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서명문을 받았습니다. 리버풀 대변인은 리버풀은 최근 2개의 이미지를 발행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는 모욕적인 의미였다고 인정하며 문제를 인지한 직후 이미지들을 제거했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번의 사과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아니다. 한국 계정에만 보여줬다. 우길기라고 명확히 지칭하여 사과한 것이 아니다 라며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해당 이미지들을 빠른 시간에 삭제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과의 표시를 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진해 보이는 사과를 하는 이유는 아직 유럽에서는 우길기가 우리가 주장하는 하켄크로이츠의 의미와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축구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의 의미와 비슷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축구계에서 우길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길기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폄하하기도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길기의 단골인 리버풀 건을 보시죠. 리버풀 선수 나비 케이타의 왼쪽 팔뚝에 우길기 모양의 문신이 발견되어 리버풀 팬들이 구단은 물론 케이타 본인과 케이타의 타투이스트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고칠 것을 요구했고 케이타의 타투이스트는 케이타가 그 문양은 해군과 관련된 문양이며
힘을 상징한다고 나에게 설명했다. 나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한국 팬들이 설명하기 전까지 한국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 나도 나치와 같은 비인간적인 집단을 증오하며 타투는 조만간 다른 도안으로 덮을 것이라고 알렸고, 구단도 햇살 문양이 본인의 인생을 즐겁게 살려는 가치관에 새겼고 숨겨진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후 케이타는 해당 문신에 커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구단과 나비 케이타는 한국 팬들의 인내심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유스의 샤말 주오지는 자기 SNS에 전번기 디자인 모자를 쓴 사진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그 심볼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런 일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과문을 올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PSV의 엔티호베는 일본 선수 도안 리치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우길기를 사용한 그래픽을 올렸다가 한국 팬들이 항의하자 급히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PSV에 몸담았던 허정무, 박지성, 이용표까지 거론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이미지를 게시했고 사과한다는 뜻을 공식 SNS에 게재했습니다. 스페인의 라리가는 작년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의 득점 장면을 가라데에 비유 편집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배경에 우길기를 사용했다가 역시 항의를 받고 등장 부분을 편집해 다시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에 대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포스팅을 하자마자 큰 실수를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다. 앞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에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의 바이에른 미넌 팬클럽이 우길기 문양이 새겨진 응원 도구를 사용하며 물의를 빚었는데, 당시 한국 팬들은 미넨과 독일 축구협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미넨은 곧바로 모욕적이고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깃발의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해당 팬클럽은 그 문양은 미국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독일 문양 사용을 즉시 중지하기로 동의했고 세출시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월 터키의 베시탁스는 구단 공식 SNS에 일본 선수 가가와 신지의 입단을 환영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배경에 우길기 그래픽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는데, 역시 많은 항의에 즉시 이미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은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의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일본 팬들이 전번기를 흔들어 홈팀이 가와사키에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가와사키 구단은 AFC에 우길기의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항의성 질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일본 정치권까지 나서 AFC의 우길기 응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AFC는 징계는 정당하다 하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축구계에서 우길기와 관련된 논란들을 보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직 특히 유럽에서는 우길기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일본 선수들과 관련된 구단에서 우길기를 사용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야, 우길기는 전번기라고 하는 우리에 틀렸고 유럽에서는 이를 무시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가 우길기를 보면 가장 열받고 상처받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알지 못하면 일본과 관련되었는데 그냥 무늬가 예쁘네, 이미지를 써보자 하겠지요. 하지만 일본의 만행을 잘 아는 아시아 연맹은 벌금을 부과하고, 나치의 악을 하는 국가인 독일의 뮌헨, 독일에 당하고 일본과 싸웠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은 우길기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던 우리의 항의에 문신을 덮고 이미지를 삭제하고 사과를 하고 해당 국가 다른 구단에도 알리겠다고 하는가 하면,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는 벌금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두 AFC처럼 벌금까지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좋겠지만, 개인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단체는 최소한 공통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우길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IOC는 주최국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없으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번 리버풀 우길기 같은 사건들이 더 일어날수록 세계인들은 우길기는 독일의 하켄 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이다,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입니다. 수십 년간을 남의 나라들을 짓밟고 그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그 상징을 자랑처럼 사용해온 일본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팬들이 이런 일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나아가 상위 축구협회 단체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버풀도 사과를 했고 해외 언론들에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 팬들과 특히 자기